손흥민 선수가 역사적인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 구단 방송이자 자체 OTT 서비스죠. 스퍼스 플레이와 이제 단독 인터뷰를 또 경기장 현장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멘트가 경기 당일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예 그냥 나오지 않았었죠. 이게 왜냐면은 그 한국 시간 그 어제 오후에 나온 거거든요. 이 예. 영상 자체가 예. 업로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거였죠. 예, 그러니까 월요일에 조금 이제 텀을 두고 이제 이 영상과 이 인터뷰가 조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에 토트넘 구단 측에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100호 골을 넣은 과정에 대해 그리고 올 시즌에 좀 지난 시즌 득점왕이었는데 좀 골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 속에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 전술적인 부분 뭐 사실은 이제 연구의 전문가들 상당수 특히 이제 제가 어제 BBC 얘기 드릴 때는 안마골절 부상으로 인한 좀 부분이나 월드컵 참가에 체력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직접 그 이제 슈팅 위치라든지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콘테 감독의 이제 전술을 이제 저격한 작심 발언이다라는 것들이 많이 퍼지면서 저희 영상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뭐 그런데 그 엄밀히 따지면요. 예. 작심 발언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냥 그 골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특히 이제 마지막 골을 넣은 그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위치가 내가 좋아하는 위치다. 근데 이번 시즌에는 여기서 조금 때릴 수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한 거니까 약간 조금 잘못 그러니까 뭐랄까 조금 과장되게 조금 알려진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전술의 변화가 자기한테 조금 그래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예, 과연 그 발언 전체 그 손흥민 선수의 진위가 무엇인지 저희가 자극적으로 이제 뭐 그 일부를 발췌하는 게 아니라 풀 버전을 살펴보고 또 손흥민 선수의 발언을 통해서 실제로 이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득점에 미친 그 영향력, 손흥민 선수의 발언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 뭐 워낙에 큰 역사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뭐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한 것 같고 당연히 뭐 손흥민 선수와 특집 인터뷰를 했는데요. 본인도 이제 큰 그 성과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골을 많이 넣어서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그 손에다가 100을 합친 거죠. 100골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특집 인터뷰로 이제 기사로 올라왔는데, 근데 이게 풀 버전을 보려면은 이제 스퍼스 플레이라는 그 OTT 서비스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단독 인터뷰, 특집 인터뷰 이제 영상을 나오면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단 뭐 이 그 특집 인터뷰 자체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냐면요. 토트넘에 와가지고 데뷔전부터 그리고 또 이제 데뷔골 그 의미 있는 골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손흥민과 같이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소감을 이제 얘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손흥민과 함께하는 100호 골 뭐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뭐 저희가 이제 짚었던 것과 같은 것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직접 진행한 거죠. 뭐 토트넘 구단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홈페이지에는 파트별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레인에서의 꿈의 출발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예, 예전에 토트넘의 이제 홈 경기장이 화이트 하트 레인이었고, 뭐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뉴 화이트 하트 레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구단 명칭권 판매를 좀 토트넘 구단이 원하기 때문에 화이트 하트 레인이 아니라 그냥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전 경기장은 이제 레인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썬더랜드하고의 데뷔전 영상을 조금 보면서 원정 경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메이슨 코치가 선수였는데 그때 이제 결승골 넣으면서 우리가 승리를 했었다. 나는 그때 60분 정도 뛰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근데 이제 원정 경기였고 이어서 곧바로 이제 화이트 하트 레인 홈에서 첫 경기가 바로 이제 카라바카고의 유로파 리그였거든요. 그때 이제 멀티골을 넣으면서 토트넘 데뷔골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유로파 리그에서 그래도 좋은 출발을 알렸었다. 그때 내가 멀티골을 넣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곧바로 또 이어진 크리스탈 팰리스하고의 프리미어리그 홈 데뷔전에서 이제 또 데뷔골을 넣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 막 골 넣는 영상을 막 보면서 정말 기뻐하는 거 보이지 않냐고, 나 정말 그때 너무 행복했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데뷔 시즌에 고전하게 됐지만 초반에는 좀 이제 바로 골을 넣으면서 좀 기운을 살리고 기대감을 받았던 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데뷔 시즌에 조금 고전했던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요. 이제 그 다음 파트가 리마커블 컴백, 그러니까 뭐 놀랄만한 복귀 아니면 뭐 뒤집기 이런 의미인 건데요. 이게 그 2016-17 시즌에 이제 14골을 넣으면서 이때부터 이제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수완지 시티하고의 31라운드 경기에서의 극적인 역전승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그때 라우틀리지 그 토트넘에서 뛰었던 과거에 라우틀리지한테 실점을 허용하면서 0대1로 지고 있었는데 88분경에 알리의 동점골로 이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흥민 예, 선수가. 워낙 극적인 승부였으니까. 예, 그 88분경으로 기억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진짜 제가 기록을 딱 보니까 88분이 맞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시간 1분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역전승을 거두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알리가 그때 옆에 프리로 있었기에 내가 패스를 주지 않자 화를 엄청 냈던 걸로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는 만약 내가 골을 넣지 못했다면 날 죽이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 예. 아마 친구 사이니까 이런 얘기를 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운 좋게 난 골을 넣었다라고 했는데 뭐 운 좋게 넣은 건 아니었어요. 예, 잘 넣었죠. 예. 예. 그리고 뭐 그렇게 완전 힘든 상황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도 충분히 때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어쨌건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봐라 내가 그에게 패스하지 않았기에 그 이후에도 알리가 어떻게 소리치고 있는지 정말 기분이 좋았다. 네, 워낙에 이제 극적인 정말 막판에 두 골이 따닥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의미 있는 또 골이 됐기 때문에 기억을 잘하고 있고 또 사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골을 여러 번 많이 보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잘 기억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점점 많은 역사들을 좀 만들어 갔어요. 네, 이제 그 다음 제목이 이제 히스토리 메이커인데요. 이건 이제 그 토트넘 호스퍼 이제 새 구장과 관련한 스토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그 2019년 4월 3일 그 호스퍼 스타디움 개장 경기에서 이제 또다시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구장 1호 골을 달성을 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정말 큰 영예이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어서 곧바로 그 4월 9일에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하고의 챔피언스 리그 8강 1차전에서 또다시 이제 홈구장 챔피언스 리그 1호 골을 연달아서 달성을 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꿈만 같았다. 내가 사는 동안 이런 순간들은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별거 추가로도 말씀을 드리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1호 골에 능한 선수인데 예. 무리뉴 감독 부임 1호 그렇죠. 골, 누누 감독 부임 예. 1호 골, 콘테 감독 부임 1호 예. 골을 다 넣었던 새 감독 1호 골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파트는 이제 뭐 저희가 잘 아는 푸스카스 수상자와 관련된 건데요. 예. 그 바로 2019년 12월에 있었던 번리전의 그 70m 7인 돌파골 예. 얘기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길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의미 있는 골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인생골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 순간은 집중했다. 이때처럼 집중한 적이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난 왼쪽에서 뛰고 있는 알리를 봤는데 내 앞에 많은 번리 선수들이 당시에 있었다. 그래서 우선 알리에게 패스하려고 노력했는데 프리 상태긴 했으나 오른쪽 측면 수비수가 이제 그를 따라가고 있었기에 그에게 패스하는 건 불가능했다. 그러하기에 그냥 갈까?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속 부스터라고 예, 표현해요. 그렇죠. 가속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은 가속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2, 3초 후에 난 골문 앞에 있었고 골을 넣고 정말 놀랐다. 특히 홈에서 이런 종류의 골을 넣을 때면 매우 자랑스럽다. 만원 경기였다. 팬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아름다웠다. 경기가 끝나고 핸드폰을 잡았는데 뜨거웠다. 메시지가 너무 많았다. 그러면서 여기서 재미있는 발언을 해요. 얀, 그 베르통은 얘기인 거잖아. 얀이 너무 놀란 것처럼 보이지 않나? 이건 이제 영상에서의 놀란 그걸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왜 놀랐을까? 얀의 환상적인 도움이었는데 왜 놀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여전히 얀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가 그립다. 라고 한 건데 이게 그 농담을 얘기하는 부스케츠 0.9골. 골대 앞에서 그냥 툭 밀어준 거를 혼자 다 제끼고 갔지만 어찌됐거나 이제 공식적으로는 베르통원의 도움이 됐고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골이 나올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안 줬으면 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골, 뭐 인생 골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푸스카스상을 받았잖아요. 그해 최고의 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은 것이고 그에 대해서 조금 남다른 소회를 좀 솔직하게 밝혔고요. 그리고 또 이 골도 잊을 수가 없죠. 이게 그가 뭐 내 골이라는 의미인 건데요. 뭐 그 2020년 9월 사우스햄튼전에서의 이제 내 골이었는데 내 첫 프리미어리그 해트트릭이었다. 내 골을 넣을 때 뭐라고 표현하나? 라고 이제 반문을 한 다음에 난 내 팀 동료들 특히 케인에게 감사한다. 그가 보여준 놀라운 경기력이었다. 실제 그 4도움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내 골도 대단하지만 4도움도 거의 뭐 흔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매치볼이 여전히 침실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모두의 사인이 다 이제 있는데 아직도 자기 전에 꼭 그 공을 보고 잔대요. 예, 사실 뭐 첫 헤트트릭이기 때문에 만약에 헤트트릭이 많이 했다면 그 공들을 다 갖고 있을 수 없겠지만 또 이건 처음인데다가 게다가 헤트트릭이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는 4골이나 넣었고 또 이 골을 넣은 것을 기점으로 이게 그 시즌 첫 그 득점이었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가 그 다음 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이어지는 그 시발점이 아니었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무리뉴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도 잘 먹혔고요. 의미 있는 역사적인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파트는 이제 더비 스트라이크스인데 이제 뭐 그 더비에서 많은 골들을 손흥민 선수가 넣었잖아요. 그 아스날하고의 더비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2020년 12월 북런던 더비에서의 골이었던 걸로 이제 여기서는 나와요. 왜냐면 그게 아무래도 멋졌으니까. 예. 저는 사실 더 기억에 남는 거는 결국 그 4위 결정전에서의 골이긴 한데 예. 여기서는 이 골이 워낙 멋져가지고 이번 골이랑 좀 비슷하게 그렇죠. 감차였잖아요. 이것도 예상하지 못한 먼 타이밍에서 그대로 감아서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게 찼던 이게 사실 손흥민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죠. 예, 그 골을 이제 다시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리고 이 경기가 의미가 있었던 게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경기가 있다가 그때 이제 조금 들어오기 그렇죠. 시작했던 일부 관중이 거거든요. 탁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예, 그래서 2,000명이 들어왔었는데요. 마침내 조금이나마 팬들이 돌아왔고 더비에서 그 골을 넣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나? 좋은 골이었고 레길론의 얼굴은 놀란 표정이었다. 예, 지금도 뒤에 뭐 뒤통수 예.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놀랐는지 모르겠다. 내가 여기서 넣는 거 당연한 건데. 예, 그러면서 약간 실망스럽다. 왜 놀라? 나 원래 이런 네. 선수인데. 그래서 아마도 그는 내가 슈팅을 하기 전에 패스하라고 소리쳐서 그럴지도 모른다. 예. 하지만 내 생각에 훌륭한 결정이었다. 예, 아니, 호이비에르는 다 알고 있잖아. 슛! 예. 이건데 이제 그렇죠. 레길로는 패스! 이렇게 한 거죠. 예. 역시 호이비에르가 축제랄이다. 이제 그 다음 파트는 또 유명한 골든붓, 그가 득점왕 차지한 거에 대한 건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조금 인터뷰가 길게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골을 넣기 전엔 난 1대1 상황이라는 큰 기회도 놓쳤지만 솔직히 난 여전히 득점왕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모든 선수들이 나를 밀어줬다. 나 혼자였다면 해낼 수 없었지만 내 옆에 모든 사람들이 날 밀어주고 있었다. 모우라는 교체 투입되자마자 그랬고 그 외 베르바인과 다이어, 케인, 벤 데이비스 등 옆에 있는 선수들이 소니야 넌 득점왕 할 거야. 믿어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줬고 내가 첫 골을 넣고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 믿을 수 없었다. 난 가장 쉬운 기회를 놓쳤고 힘든 골을 넣었다. 이 팀에 정말 감사한다. 실제 그 두 번째 골이 감차였죠. 그렇죠. 그때도 이제 환상적인 감차로 구석을 찔렀기 때문에 이게 또 트레이드 마크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시즌 내내 날 많이 도와줬고 3대 0이 됐을 때 모두가 자 소니 넌 득점왕이 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줬다. 정말 감사했다. 정말 기분이 좋았다. 이 상을 처음 봤을 때 상당히 감동적이었다. 어릴 때 이 상을 받는 꿈을 꿨었다. 이 상을 문자 그대로 손에 쥐게 된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물론 우승 트로피도 중요하지만 공격수로서는 득점왕을 차지하는 건 당연히 꿈일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현재 뭐 저희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럽 리그 랭킹 1위고 뭐 이제 자타공이 이제 프리미어리가 세계 최고 리그예요. 그 리그의 득점왕을 차지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누가 최고의 공격수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주관적으로. 하지만 기록적으로는 공인 받은 거니까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 스트라이커, 최고 공격수는 손흥민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인데요. 이제 이 장면과 마찬가지로 이 골도 그렇지만 사실 손흥민 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위치, 감찬 그 위치가 딱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나왔을 때 알고도 상대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이게 올 시즌에 좀 잘 안 나왔다. 이게 바로 이제 100호 골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게 안 나온 거라기보다는 그거밖에 없었죠. 예, 다른 지점에서의 골이 그러니까 좀 나오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많이 지도가 안 됐다라는 이제 예.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일단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을 기념한 이제 그 인터뷰를 이제 길게 했지만 홈페이지에서는 좀 축약본으로 일부만 좀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우선 이건 모두가 알다시피 특별한 골이기 때문에 100호 골이니까 나에게 매우 큰 성과지만 나의 100호 골이니까 하지만 아직도 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골을 넣고 싶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내 골이지만 팀을 위해서 넣은 골이고 또 팬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골. 그러니까 팬들이 사실 이런 골을 보려고 경기장에 온 건데 내가 그런 골을 넣었기 때문에 나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기 때문에 나도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말해 이 골은 놀라웠다라고 하면서 내가 볼을 찼을 때 그건 내 시야에서 상당히 아름다운 각도였다. 내가 보기에도 감겨 들어가는 게 기가 막히더라. 그러면서 난 이 슈팅이 골대를 강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때릴 당시에는 조금 겁났지만 운 좋게도 맨 위 구석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난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난 이 위치에서 슈팅을 때리는 걸 좋아한다. 만약 다시 찰 기회가 있다면 난 이 위치에서 슈팅을 때릴 자신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추격됐고요. 풀 영상을 보면 여기서 이제 문제의 발언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 길 자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줄였을 수도 있지만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슬쩍 좀 지우지 않았을까라는 심증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래도 주목할 부분이 이게
그 흔히 말하는 훌러크, 뽀록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이 위치에서 감차서 들어가는 게 사실 이제 운도 따라야 되지만 이건 네. 사실 실력이라고 봐야 되니까 난 자신 있다는 네. 거예요. 참고로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잘못 그 번역된 부분이 있는 건데. 네, 손흥민 선수도 이제 그 진위가 전달되는 걸 좀 원할 것 같아서 저희가 네. 정확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 말이 어떤 것인지 네. 풀 버전을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포지션을 그냥 포지션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 이 포지션이 그 슈팅의 위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뭐 손흥민이 네. 메잘라다, 손흥민이 네. 왼쪽 윙백 아니냐, 페리시가 윙 아니냐, 거의 이런 포지션의 개념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한 건 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 왜냐면 이게 그 영상 보면서 이 위치를 얘기했었기 예.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연상돼서 나온 얘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난 항상 그 이 위치에 있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상대팀들이 내가 그 위치에서 슈팅을 때리기 원하지 않기에 때때로 이 위치에서 볼을 잡기 어렵다. 여기가 중요한데 이게 상대 팀들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 해석이 이제 상대 팀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테 감독과 코칭 스태프냐 이걸 잘못 또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팀에서 예. 전술적으로 내가 여기서 슈팅을 때리지를 원치 않았다라고 이제 봐서 이제 작심 그 저격 발언 아니냐 이렇게 본 거지만 이게 손흥민 존이잖아요. 예. 앞서 말씀드린 뭐 아스날전 골도 그렇고 예. 그 노리치전도 그렇고 예. 수많은 좋은 골들이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상대가 알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슈팅을 못 때리게 잘 막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하지만 그 뒤에 이제 전술적인 부분도 얘기한 거죠. 이거는 솔직히 작심 발언이 맞아요. 예, 또한 우리 팀 전술에 따라 어려워지기도 한다. 예. 우리는 종종 더 많은 크로스를 원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윙백과의 1대1 상황을 버려두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윙백과 1대1 상황에서 파고 들어가서 이제 손흥민 존에서 슈팅하는 걸 좋아하는 건데 그 상황을 버려두고 페널티 박스 안에 있어야 한다.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페리시치가 왼쪽 윙백으로 오게 되면서 생긴 변화거든요. 왜냐면 이전에서 레길론이나 세세뇽이 있을 때는 이 선수들이 파고들고 그 사이 그 하프 스페이스에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 때릴 수 있는 포지션에 있고 크로스보다는 이제 내주는 상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페리시가 오면서 그 위치에서 크로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거기 있으면 잉여 자원제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헤딩이 강점이 아닌데 그렇죠. 흥민전에서 슈팅도 못하고 네. 헤딩도 못하고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 된 걸 솔직히 본인도 아는 거예요. 예. 그래도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르기에 난 경기를 더 잘 읽어야 한다. 그래서 내 말의 의미는 만약 내가 이 위치에 있다면 난 정말 골을 넣을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이건 솔직히 말하면 이 올 시즌에 새롭게 이제 시도된 전술, 특히 이제 때때로 더 많은 크로스를 원할 때, 즉 이제 크로스 네. 위주의 공격 플레이를 할 때는 솔직히 내가 골을 넣기는 어렵다. 내가 골을 잘 넣는 위치에 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그 영향으로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 득점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예. 얘가 인정한 거죠. 다만 앞부분 얘기를 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평소에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필요할 때는 있긴 하다. 잘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네. 스무스하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콘테 감독과 정말 토트넘 전술을 대놓고 비판하는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마음속에서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할 때도 네. 있었을 거예요. 아, 나 이렇게 뛰니까 슈팅 못 차잖아. 하지만 잘 이제 근사하게 얘기를 네.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역시 대단한 인터뷰의 왕이에요. 다만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네. 지난 시즌 내가 이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는지 보라. 그러하기에 만약 나에게 이 위치에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 결국 이 얘기는 실제로 나는 이런 전술, 지금 그 브라이튼과의 경기처럼 움직일 때 골을 더 잘 넣을 수 있다. 즉 전술 때문에 올 시즌에 골이 줄어든 것이다라는 걸 또 한 번 강조한 겁니다. 예.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100호 이제 득점 맵인 거거든요. 예. 보시면은 이제 그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골들이 상당히 많죠. 그것도 이제 중거리 슈팅 같은 경우는 조금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많이 있고요. 지난 시즌도 중거리 슈팅 4골 중에 3골이 하프 스페이스였고 하나는 차라리 측면이었어요. 중앙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떤 의미에서는 양발잡이의 위험이기도 하고요. 또 그 45도 각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게 원래 뭐 델피에로전, 쿠티뉴전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저게 굉장히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손흥민 선수는 양발잡이여서 양쪽 하프 스페이스를 모두 다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막기가 힘들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본인이 더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이번에 좀 표명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중거리 슈팅골이 3골로 공동 1위예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거리 슈팅으로는 골을 절반을 중거리 슈팅으로 넣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 잘 넣는 데다가 순도 역시도 매우 높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공동 1위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중거리 슈팅이 손흥민 선수보다 더 적은 선수는 하비 반스탁 한 명이에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손흥민 선수보다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더브라이너, 메디슨, 워드프라우스 다 엄청 많이 때리는 선수들이잖아요. 그것도 미드필더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더 적게 중거리 슈팅을 때리고도 골을 넣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예, 더블라이너가 46회, 메디슨이 36회, 워드프라우스가 32회. 이 선수들이 뭐 중거리 슈팅이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예. 손흥민 선수는 30회밖에 시도하지 않고 이제 3골을 넣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지난 시즌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 시즌에 중거리 슈팅 4골을 넣으면서 이제 공동 3위를 기록하긴 했었는데요. 시도 자체는 훨씬 적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워드프라우스가 5골 넣긴 했는데 48회를 시도했거든요. 예. 손흥민 선수는 그 절반인 24회였고 또 이제 더브라이너가 38회를 시도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24회였고 뭐 그 정도로.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중거리 슈팅 시도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공동 29위였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말한 대로 이런 다른 선수들 더브라이너라든지 뭐 워드프라우스라든지 메디슨만큼 더 많이 시도를 한다면 더 많은 골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확률적으로 뭐 맞는 얘기다.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크로스 전술이 손흥민 선수한테는 좀 맞지 않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그 공중볼 승률인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번 시즌 공중볼 승률도 29.6%밖에 되지 않고요. 커리어 전체를 놓고 보면은 24.1%밖에 되지 않아요. 맨 위가 이제 그 예. 커리어 전체거든요. 사실상 손흥민 선수는 헤딩을 따내는 거를 기대하면 안 되는 선수예요. 예, 실제로 이것은 이제 헤더 경합을 하다가 2차례나 이제 팔이 이제 부러지는 이전의 부상도 있어서 예. 좀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심리적으로 있다고 봐야 되고 안아골절도 안아골절도 있기 예. 때문에 물론 뭐 이것도 개선하면 좋고 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제 장점을 끌어낼 수 있는 전술은 결코 아니다. 크로스를 주구장창 올리는 건 도움이 안 예. 된다. 반면 이제 크로스 전술은 이제 케인한테는 수혜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케인 선수는 뭐 커리어 내내도 41.1%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늘어났거든요. 지난 시즌 47.8%, 이번 시즌도 45.1%로 상당히 높은 승률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의 헤더골 기록까지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예. 케인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통산 헤딩골 비교를 하면은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4골 넣고 있거든요. 예. 반면 이제 K는 무려 37골을 헤딩으로 넣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중요한 게 바로 올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예. 페리시의 크로스 셔틀 전술의 최대 수혜자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인이 이번 시즌에 9골을 헤딩골로 넣고 있는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예. 그리고 토트넘 역시도 헤딩골이 14골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팀들 중에서 1위인 겁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전술적인 그 노림수, 즉 경향이 있었다.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네. 콘테 감독의 전술 자체가 페리시를 데려오면서 크로스를 통해 헤더골을 넣는 패턴을 이제 많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크로스 순위를 놓고 보면은 토트넘이 5위거든요. 예. 근데 이제 1위 리버풀과 2위 맨시티 같은 경우는 패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패스 대비 크로스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과 맨시티는 토트넘보다 크로스 비율이 떨어지는 팀들이고요. 웨스트햄과 풀럼은 롱볼 축구하는 팀들이잖아요. 예. 모에스 감독도 그렇게 하고 있고 풀럼은 미트로비치를 향해 올리는 팀이다 보니까 크로스가 많은 거니까 토트넘은 이렇게 크로스가 많은 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크로스 성공 탑 10에 있는 선수들인 건데 페리시치가 이제 7위에 올라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성공률이 이 10명의 선수들 중에서 9위라는 데에 있어요. 예. 시도는 많이 하는데 성공은 잘 안 된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 트리피어처럼 크로스도 많이 시도하고 성공률도 36.1%가 되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페리시치는 27%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제 페리시 선수를 중시했던 이 전술이 잘 작동하지 못한 것들이 올 시즌 토트넘의 좀 어려운 점, 특히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네. 이전보다 줄어든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손흥민 선수가 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서의 터치라던가 그리고 슈팅을
때릴 기회 자체가 적게 나오고 있다는 거, 이전보다. 예. 그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번 시즌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1.1회, 그리고 또 이제 6야드 안에서는 0.1회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2회인데 이게 2020-21 시즌과 함께 최저 수치인 건데요. 2020-21 시즌에는 6야드에서의 0.2회. 그러니까 조금 더 유효한 득점 찬스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득점력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 과거에 슈팅이 조금 적었던 시기가 있는데 저 때는 90분을 풀로 뛰던 손흥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포체티노라고 계속 뺐죠 후반에. 도리어 이제 비교적 새 시즌만 이제 거의 풀타임을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90분당 슈팅을 환산하면은 2016-17 시즌에는 슈팅이 2.5회가 되는 거고요. 예. 확 늘어나는 거예요. 2017-18 시즌에도 2회, 2018-19 시즌에도 1.8회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결국엔 이제 슈팅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좀 줄어든 것은 올 시즌 명확한 사실이고 네. 그게 전술적인 요인이 꽤 크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트맵을 보더라도 갈수록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측면으로 더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윙백과 메잘라의 영역, 보시면 또 게다가 수비형 미드필더 영역까지도 내려오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콘테 감독이 이게 뭐 손흥민 선수를 찬밥 취급한다라기보다는 손흥민 선수를 좀 많이 활용하려고 네. 했다. 그리고 사실 콘테 감독이 이제 전형적인 공격 미드필더를 영입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를 10번처럼 쓴다라고 자기가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연결고리 역할, 허브 역할, 미끼 역할을 맡기고 심지어 수비 가담까지 맡기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에너지나 위치를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콘테가 떠난 이후 하필이면 또 백호골이 떠진 시점에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는 위치에 슈팅이 나왔다라는 것은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뭐 손흥민 선수의 이런 발언을 봤을 때 앞으로 뭐 이런 기회들이 좀 더 잔여 시즌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안 그래도 골드 기자 있잖아요. 골드 예.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기자회견 때 물어보겠다라고. 스텔리니 감독한테 이제 이 인터뷰에 대해서도 물어보면서 전술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거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드렸는데 브라이튼과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거의 사실상 투톱에 가깝게 움직였던 네, 것도 그렇죠. 맞아서 위치상으로도 이제 슈팅을 노릴 수 있는 위치로 간 것도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표팀 얘기 드릴 때도 크리스만 감독이 또 손흥민 선수를 슈팅 많이 할 수 있게 네. 옮기면서 효과를 본 것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올 시즌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 올 시즌에 골 못 넣는 게 뭐 에이징 커브다, 폼이 떨어졌다, 읽혔다 얘기하는데 콘테 감독이 시도한 전술 문제, 페리시의 합류로 인한 문제는 사실이고 또 손흥민 선수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시즌 8경기 남았는데요.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7골이거든요. 7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을 위해서 최소한 3골 더 넣고 또 그 이상의 많은 골을 터뜨리면서 많은 팬들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준TV에서 부버디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정밀한 분석, 손흥민 선수의 도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